엔화에 무슨 일? 엔화 팔아 차익 챙기자?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사실 엔화가 슈퍼엔저라고 해서요 100엔당 860원대까지 내려갔었잖아요. 지금은 100엔당 한 910원에서 920원, 좀 많게는 930원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860원까지 떨어졌다가 910원, 20원까지 올라가니까 시장에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전월 대비입니다. 거주자.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만 머물고 있으면 거주자가 됩니다. 그 거주자의 엔화 예금 감소액. 그러면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머물고 있으면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엔화를 쥐고 있으면 다 포함이 된다는 뜻이겠죠? 예, 다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줄었어요. 달러로 환산을 해보니까 2억 2천만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2억 2천만 달러가. 실제입니다. 실제. 지난 11월만 하더라도요. 99억 2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엔화를 엄청 쥐고 있는 겁니다. 99억 2천만 달러 어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과거에 한번 보세요. 과거에 엔화 그렇게 많이 안 갖고 있었습니다. 2018년만 하더라도 43억 5천만 달러 어치만 가지고 있었어요. 뭐 그렇게 멀리 가지 말자고요. 2023년 4월 달에 보세요. 53억 2천만 달러밖에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99억 2천만 달러. 여기에서 좀 줄었습니다. 97억 달러로 2억 2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엔화를 팔아서 차익을 실현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일부는 11월에 비해서 12월에 99억 2천만 달러가 97억 달러가 됐으니까 2억 2천만 달러 어치를 나가서 썼던지 그렇지 않으면 수익으로 차익으로 챙겼던지 둘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분석하기는요. 차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왜냐고요? 아마도 이게 영향을 미쳤지 않았을까요? 개인들이 거주자 외화예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지표인데 늘었습니다. 조금. 11월 달에는 155억 2천만 달러였고요. 12월 달에는 156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1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말입니다. 엔화를 차익으로 실현을 시켜서 달러를 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을 실현해서 오히려 그 돈으로 달러를 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것을 보면 여러분, 저는 엔화가 슈퍼엔저니까 엔화를 사서 이익이 나니까 팔아서 그 돈으로 달러를 샀다. 이게 핵심 내용으로 분석이 됩니다. 물론 말입니다. 과거처럼 지금 많이 달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2020년엔 진짜 많이 갖고 있었어요. 198억 1천만 달러. 2021년에도 187억 7천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으니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 들어와서는 평균으로 보면 한 14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12월에는 156억 2천만 달러니까 달러를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결국 말입니다. 엔화는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그 엔화가 줄어드는 내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여기에 큰 방점이 있습니다. 엔화를 팔아서 차익을 내신 분도 많은데 아니야. 엔화는 더 올라갈 거야. 나는 더 살래 하면서 계속 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 이것도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번쯤. 지금 뭐 100엔당 당장
뭐 91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 1,000원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더 사겠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냥 일부가 차액 실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로지 나머지는 아마도 말입니다. 여전히 엔화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적지 않게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요. 결국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일본 여행을 몇 번 갈 거냐. 여기에 방점을 두고 일본 여행을 몇 번 간다고 하면 그 횟수하고요. 그다음에 금액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여윳돈으로 엔화를 사두자.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950원 밑으로는요. 뭐 천천히 분할 매수로 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엔화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위기가 오면 엔화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두자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달러는 지속적으로 늡니다. 달러는. 앞서 개인들이 거주자 외화예금이 156억 2천만 달러까지 늘었잖아요. 한 달 전에 대비해서 1억 달러가 늘었잖아요. 실제 기업들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기업들은 11월과 12월 사이에 보면 거주자 외화예금이요. 장난 아닙니다. 862억 4천만 달러가 882억 2천만 달러, 20억 2천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기업들은 달러 안 판다는 이야기예요. 수출해서 달러 벌어들이면 계속 쟁여둔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금액도 적지 않잖아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882억 8천만 달러니까 2022년보다는 적지만 역대 두 번째 아니에요. 2022년에 960억 달러였으니까 그때 이후로 역대 두 번째입니다.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달러는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떤 쪽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달러를 사서 나는 위험을 회피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시장에서도 크게 작동이 되고 기업들은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더 빠르니까 정보도 많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계속 들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거주자 달러 예금을 보면 말입니다. 달러 예금도 19억 6천만 달러로 늘어납니다. 달러 예금도. 거주자 달러 예금은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기업하고 개인 다 말하는 거니까 늘어납니다. 857억 9천만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19억 6천만 달러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기업이든 개인이든 달러를 계속 쌓아간다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은데 개인보다는 기업이 더 많이 쌓아간다. 기업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달러를 준비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또 수출을 해서 이익이 나면 쌓아두지 시장에다 내다 팔지 않는다. 그것이 현재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전체 핵심을 보면요. 거주자 외화예금은 계속 늘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시장에 대한 위기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엔화든 달러든 유로화든 많이 산다는 뜻이거든요. 게다가 외국인 투자자들도 온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요즘은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온다 이런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그러면 위기를 회피할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산다. 11월 달에는 1,017억 6천만 달러였는데 지금 2023년 12월에는 1,038억 8천만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증가율이 2.1%고요. 21억 2천만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1,000억 달러라는 자체가 굉장히 큰 겁니다. 과거에 2017년, 18년, 19년, 20년 때 보면 1,000억 달러가 못 됩니다. 2022년에 12월에 1,109억 8천만 달러가 가장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12월이 1,038억 8천만 달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정도로 말입니다. 요즘은
외환에 대한 어떤 수요도 크고요. 또 외환을 쥐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게 경제가 진짜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가들이 주르르륵 빠지는 걸 보니까 지금이 뭐 연착륙이라면 지금이 연착륙이 아닐까, 경착륙이라면 지금이 경착륙의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물론 경제라는 건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표로 봤을 때 그런 뉘앙스가 있다.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것도요. 연착륙보다는요. 저는 경착륙이 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장은 저성장의 늪이 길어진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덜커덕할 겁니다. 지금이 덜커덕하는 시기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덜커덕이 덜커덕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덜커덕하고 쿵하고 떨어질 거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는 시장을 굉장히 열심히 보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하자고요. 거주자 외화예금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바로 그 뜻이란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감이 당연히 있고 그 위기감이 지금 외화를 소지하는 것으로 뭔가 회피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000억 달러가 넘잖아요. 1,000억 달러가. 이것은 여러분 그만큼 이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도 많이 마련이 돼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외환 보유고는 지금 4,200억 달러가 넘어섰죠. 4,200억 달러가. 그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게 거주자 외화예금이 1,000억 달러가 넘어섰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외환 위기의 방파제로서는 확실히 많이 갖춰지고 있다. 뭐 그런 생각도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시장에 대한 위기감은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저는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만큼 시장의 위기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응책은 당연히 마련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충격파도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응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 강조해서 드립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은 완전히 호시우보라고 했잖아요. 호랑이 눈으로 경계감을 가지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소의 발걸음처럼 우직하게 투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바로 보는 눈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강조해 봅니다.